1919년 3.1운동이 단 하루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달에 거친 운동이지만 우리는 3.1운동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4.3도 1948년 4월 3일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인 1947년 3월 1일 기념식에서 있었던 사고로 시작이 되어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47년 3월 1일에 시작을 지운 채 48년에 일어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무장봉기만 강조한 4.3 사건으로 제주도를 빨갱이들의 섬으로 만들어버렸다. 사건의 시작인 관덕정과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 그리고 북촌 너분숭이 4.3 기념관에서 그 진실을 찾아보았다.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총탄에 맞은 주민 여러 명이 피범벅이 된 채 나뒹굴었고 결국 6명이 사망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제주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이듬해 4.3 사건의 기나긴 비극으로 빠져들어가는 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 주력했다. 이에 반발하여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 회사, 학교, 운수업체, 통신기관 등 도내 166개 기관 단체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미 군정 경무부장인 조병옥은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하여 경찰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이 사건은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몰아갔다. 제주도민의 민관 총파업에 미국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했다. 47년은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미군정하였기에 군대가 창설되기 전이라 사태를 진압할 병력이 없던 미군정은 육지에서 응원경찰을 대거 파견했고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도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구분 없이 죽이고 여인네를 강간하고 죽였다. 그리고 한 마을을 불질러 없애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만행으로 민심을 자극시켰고 이는 4.3 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한반도는 남과 북이 단독 정부를 준비하던 분위기로 분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도민들의 민심과 50단독 선거 반대 투쟁을 결합하여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350명의 무장대는 12개 경찰지서와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 단원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다.
고늘동이 불에 타 폐허가 된 것은 1949년 1월 5일과 6일 이틀간이었다. 1949년 1월 5일 오후 3, 4시쯤 군인 한개 소대 40여 명의 군인들이 고늘동을 포위하고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로 들어선 군인들은 고늘동 집들을 수색하고 돌아다녔다. 영문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하고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 10여 명 골라내어 고늘동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죽였다. 마을 주민들은 화북국민학교에 가두었다. 이어 고늘동도 불태웠다. 1월 5일에 불탄 고늘동의 집들은 안곤을 22채, 색곤을 17채였다. 학살은 1월 6일에도 이어졌다. 화북국민학교에 가뒀던 주민들 중에 젊은이들 12명을 모아 화북동 동쪽 바닷가인 연디미 속칭 모살불에서 학살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학살에 그치지 않고 고늘동에 남아있는 집들도 1월 6일에 불태웠다. 이날 박고늘의 28세대의 가옥도 모두 불태워져 고늘동의 자취는 사라져버렸다. 67호에 적지 않던 마을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고늘동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주변 마을로 옮겨졌다. 고늘동 사건 하루 전인 1949년 1월 4일 화북리 남측의 속칭 횟성거리에 무장대 측에서 도로상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석축을 쌓아 놓았다. 이를 치우기 위해 제2연대본부 정보처 소속 군인들이 전원 하차하여 철거 중에 무장대가 매복 습격하여 병사들 중 단 한 명만 남겨놓고 괴멸을 당했는데, 고늘동 마을의 토벌대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과 가옥을 전소한 사건은 1월 4일의 무장대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감행된 것이다. 1월 17일에는 해안마을인 조천면 북촌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세층 폭촌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아침에 세화주둔 제2연대 3대대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중에 북촌마을 어기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숨졌다. 당황한 마을 원로들은 쑥의 끝에 군인 시신을 들것에 담아 대대본부로 찾아갔다. 흥분한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간 10명의 마을 원로 가운데 경찰 가족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해버렸다. 그리고 장교의 인솔 아래 2개 소대 병력이 북촌 마을을 덮쳤다. 그때 시간은 오전 11시 전후. 무장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집집마다 들이닥쳐 총부리를 겨누며 남녀노소, 병약자 할 것 없이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학교 운동장으로 내몰고는 온 마을을 불태웠다. 400여 채의 가옥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1000명가량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교단에 오른 현장 지휘자는 먼저 민보단 책임자를 나오도록 해서 마을 보초 잘못 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분했다. 군인들은 다시 군경가족을 나오도록 해서 운동장 서쪽 편으로 따로 분리시켜갔다. 용케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군인들의 제지로 합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경림 씨가 군인의 총에 사살된다. 그녀의 아기는 죽은 어미의 젖무덤에 올라 젖을 빨려고 발버둥쳤다. 어린 학생 등을 일으켜 세워 빨갱이 가족을 찾아내라고 들볶던 군인들은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주민 몇십 명씩 끌고 나가 학교 인근 밭에서 사살하기 시작했다. 이 주민학살극은 오후 5시께 대대장의 중지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날 희생된 주민들이 대략 300명에 이른다고 증언한다. 한편 사살 중지를 명령한 대대장은 주민들에게 다음날 함덕으로 오도록 전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살아남은 주민들 가운데는 다음날 산으로 피신한 사람, 함덕으로 간 사람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대대장의 말대로 함덕으로 갔던 주민들 가운데 100명 가까이가 빨갱이 가족 색출작전에 휘말려 다시 희생된다. 이 사건으로 북촌마을에는 대가 끊어진 집안이 적지 않다. 집들을 다 불태워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어 죽였으며 군인 개개인에게 총살의 경험을 주기 위해 기관총 대신 총을 사용했다는 증언이었다.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은 또 하나의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북촌 대학살이 있은 지 5년 후인 1954년 1월 23일 세칭 아이고 사건으로 다시 한번 4.3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 것이다. 이날 전몰 장병인 북촌 출신 김석태의 고별식을 끝내고 제주의 전통 풍습인 꽃놀이를 통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영혼을 학교 운동장에서 추도키로 했다. 당시 마을 이장이던 신승비는
이왕에 꽃놀이를 하는 바에는 4.3 사태 때 죽어간 푹촌리 주민들의 영혼을 함께 달래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민들은 술을 올리고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고 이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황급히 달려온 지서 경찰에 의해 제지됐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제주경찰서는 4.3 당시 형살자를 추모했다. 는 죄로 신승빈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을 조사하여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4.3의 한을 더욱 덧칠하여 북촌 주민들을 옥죄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주민들의 혼을 달래려고 술 한 잔 올리고 통곡한 것도 죄가 되어 신승빈은 이장직을 놓게 된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푹촌리 주민들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희생자들을 위령하며 통곡했다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경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렀던 일은 주민들을 더욱 움츠리게 했다.